그리고 채도는 색이 얼마나 밝은지와 둔탁함을 나타내는데요. 또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면 되게 이쪽으로 가면 되게 둔탁한 거고 이쪽으로 가면 되게 밝은 건데 되게 채도가 높을수록 눈에 더 잘 띄고 강렬하게 선명하게 보인대요. 보는 것 같이 딱 눈에 띄잖아요. 그리고 채도가 낮을수록 되게 긴장감이 줄어들고 평온한 느낌을 준다고. 그래서 되게 뭔가를 이렇게 부각시킬 때는 채도를 높이고 좀 뭔가 이렇게 배경같이 잔잔하게 깔아갈 거면 채도를 낮추면 된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이제 사이트를 설계할 때 이제 단색으로 설계하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이트 설계법이 있는데, 일단 단색 설계를 지켜보면 이렇게 이거는 녹색을 위주로 좀 기본 색상을 하나 골라서 아까 명도 이렇게 어둡고 밝고를 딱 조절해서 색을 몇 가지만 딱 만들어서 표현하는 게 단색 설계라 그러는데, 단색 설계 같은 경우에서는 또 중요한 걸 포인트로 주려고 이렇게 이런 눈에 띄는 이렇게 보색이나 뭐 이런 것을 써요. 눈에 딱 확 들어오는 색깔. 그래서 우리가 약간 사이트 색깔이 이 색깔과 비슷한데 우리도 부각시킬 때는 이렇게 노란색이나 아니면 이거와 좀 알맞는 이렇게 보색이나 뭐 다른 좀 눈에 확 들어오는 색깔로 우리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부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유사색 설계로는 색상안에서 한 색과 이웃한 다른 색으로 구성하는 설계라 그러는데, 색상안 하면 아실 텐데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. 그럼 만약에 내가 뭐 9시 방향에 어떤 색깔 하나를 딱 선택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이웃하는 것들이 그런 걸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이렇게 유사색으로 설계한다는 하는 건데, 예를 들어 뭐 주황색을 이 사이트가 주로 줬으면 그 옆에 있는 노란색이나 빨간색 아니면 뭐 와인색 뭐 이런 걸로 지금 유사한 색깔로 구성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약간 색깔을 좀 잡아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자기가 되게 우리 사이트의 대표적인 느낌 색깔을 정하고, 그리고 이제 유사색이나 아니면 유사색을 토대로 이렇게 한번 가보면 되게 사이트 색깔 잡을 때 그나마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보색 설계로는 색상안에서 이렇게 빨간색이면 뭐 녹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주황색이면 파랑색 뭐 이런 것처럼 색깔이 정반대에 있는 색깔로 이렇게 사이트를 구성하는 게 보색 설계라 그러는데, 이런 설계를 하면 좋은 점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되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단색 설계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색깔을 정반대에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사이트가 되게 대표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되게 잘 해놨다고 책에서도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강조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엔 가장 쉽고 사용하기 쉬운 게 보색 설계니까 한번 같이 보색을 한번 찾아보고 적용을 해보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은 좀 우리 사이트는 좀 뭔가 강조되는 부분이 되게 없고 한 가지 색으로 되게 묻혀서 가는데, 그 부분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팔레트 만들기라고 되게 자주 사용하는 색깔을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하나 입력하는 건 되게 귀찮은데, 작업하기 전에 아래다가 저런 팔레트를 샥 깔아놓으면 이렇게 뭐 스포이드 툴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색깔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작업할 때 이렇게 색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되게 사용할 때 편하다고. 저희 사이트는 되게 이런 색들을 많이 썼더라고요. 녹색 같은 경우는 그냥 컨텐츠를 잘 보여줄 때 사용하였고, 또 이런 약간 하얀색보단 약간 회색, 되게 밝은 회색인데 이 색은 전체 하얀색 대신에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깔아놨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로 갈 때 또 그라데이션이 또 들어갔는데, 하여튼 요 되게 밝은 부분은 저 밝은 회색으로, 그리고 또 저 검정 부분은 되게 뭐 마우스에 이렇게 뭘 갖다 댔을 때 롤오버 부분을 약간 이런 색깔로 해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색깔은 이런 것이 있었고, 그리고 또 그래픽을 풍부하게 하는 텍스처라고, 텍스처는 그냥 막 이런 게 이렇게 쫙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게 텍스처라 그래요. 그래서 텍스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.
이런 것들이 텍스처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냥 둔 거예요. 그리고 점이나 픽셀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, 뭐 가끔 해상도를 보면 1024 곱하기 뭐 768을 예로 들면 그거를 곱한 모니터에서 이렇게 그걸 곱해서 나오는 점 개수가 모니터 해상도라 그래요. 모니터도 잘 보면 그 안에 다 해상도 점으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점이나 이런 픽셀로 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도 되게 점으로 픽셀로 구성돼서 캐릭터가 만들어진 건데, 우리도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게 될 게 있으면, 아니면 좀 뭔가를 좀 눈에 확 들어오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점을 통해서 캐릭터를 좀 점으로 약간 각지게 만들어서 표현하면 눈에 잘 들어온다고 그래요. 그리고 또 선은 그래픽 디자인에서 매우 일반적인 요소고 가장 뛰어난 표현력을 지녔대요. 선은 이런 테두리를 사용할 때 하는 선도 있을 테고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은 되게 쓸 일이 많은데, 표현하는 선은 그냥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, 우리 사이트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통해서 강조해 두었잖아요. 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나 딱 이 선을 보다가도 여기에 뭐 하나 있으면 여기서 멈추잖아요. 선이 끝이 보이면.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컨텐츠가 있어서 눈에 되게 잘 들어오는 그런 구조는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는 되게 잘 기하학적 도형이고, 또 이런 거는 또 자유형 도형인데, 되게 기하학적 도형은 기계적인 느낌을 준대요. 그래서 딱딱 이렇게 잘 맞는 약간 좀 사이트 분위기가 되게 좀 진지하게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사이트나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런 좀 기하학적인 도형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되게 좋고, 디자인 사이트나 옷 사이트 이런 거 그런 사이트에서는 오히려 자유형 도형을 사용하여서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게, 오히려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 서로 나눠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여기까지.